근데 사실 여기서 지금 개발자분들이 대부분 더 많고, 뭐 요나도 이미 리서처라 뭐 GK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다 아실 텐데, 여기서 디자이너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클로이, 마고 이런 분들은 케빈도 어느 정도 포함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GK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냥 GK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버즈워드고 어디서든 GK라는 단어가 막 나오고 들리는데, 결국 그래서 GK가 뭐냐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잠시만요. 여기부터 출발해야겠다. 이거는 그냥 What is GK 하면서 What is Zero Knowledge 이런 거 그냥 구글에다가 검색해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GK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GK는 Encryption Technology,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암호화하고 숨기는 기술인데, 이거에 참여하는 파티들이 증명하고 검증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이 무언가를, 그러니까 어떤 정보에 대해서 증명하고 검증할 수 있는데, 그 정보가 실제로 무엇인지는 모른 상태로 증명하고 검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테크놀로지를 생각하면 되고, 되게 자주 나오는 GK에 대한 예시로서는, 예를 들면 저희 집 비밀번호는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마고한테 내가 내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할 때, 저희 집 비밀번호는 1, 2, 3, 4, 5예요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마고가 보는 앞에서, 마고는 비밀번호를 보진 못하지만 내가 문을 따고 들어가면은 내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구나 이런 걸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대충 이해를 추상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GK를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GK EVM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거든요. 그럼 GK EVM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는, EVM이 잘 수행되었는지 증명 그리고 검증해주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또 EVM이 뭐냐로 넘어가야 될 거고, EVM은 간단하게 스테이트를 바꿔주는 펑션을 이제 EVM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의 준말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은 뭐 스티브의 자산이 100원이 있었고, 뭐 클로이의 자산은 200원이 있었고, 우니의 자산은 50원이 있었어요. 이거가 스테이트거든요. 한 상태, 이 시점에 어떤 시점에서의 상태. 근데 여기서 이제 트랜잭션을 보내가지고 스티브가 클로이한테 50원을 보내고, 다시 클로이가 우니한테 200원을 보내는 트랜잭션들을 발생시키고 나면은, 이 작업을 한 이후에 스테이트는 스티브가 50원 남아있고, 클로이도 50원 남아있고, 우니가 250원이 있어야 되겠죠? 50원 줬고 200원 줬으니까, 그럼 요게 스테이트 1인 거고 요게 스테이트 0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잘 수행했는지를 검증하고 증명하고 검증해 주는 거를 우리는 GK EVM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인포메이션을 그대로 알지 않고도 증명할 수 있는 게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누군가가 EVM에 있는 막 수많은 트랜잭션들을 어떤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잘 수행했는지를 검증하는 거는 되게 단순하게 나도 돌려보면 되거든요. 트랜잭션이 다 위에 있잖아. 블록체인에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나도 그걸 다 받아가지고 다 수행을 해보면 돼요. 근데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 여러 블록체인들은 많은 노드들이 존재를 하고 얘네들이 어떤 한 명이 만든 거를 잘 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똑같은 작업을 얘네들이 수백 번 혹은 뭐 수백만 번씩 하는 거는 엄청난 비용 낭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GK EVM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걸 실제로 얘네들이 다 수행하지 않고도 얘가 잘 수행했구나라는 거를 검증할 수 있는 이제 수단으로 얘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GK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보를 숨길 수 있고요. 정보를 안 알려줄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이 베리파이 하는 게 싸고 빠르다.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GK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뭐 수많은 다른 뭐 블록체인들이나 이런 애들 중에선 이 목적을 사용하는 애들도 있고요. 뭐 대표적인 뭐 모네로 이런 애들도 GK 쓰죠. 그러니까 모네로라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보내는지를 안 알려줘요. 대표적인 약간 그 음지용 블록체인 이런 느낌이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위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트랜잭션은 L2 블록에서 다 조회가 가능하죠. 어떤 내용인지, 콜 데이터는 뭔지. 우리는 이걸 위해서 이제 GK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GK EVM의 일단 의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뭐 되게 엄청 하이 레벨로 짧게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이 증명과 검증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증명을 하는 애를 우리는 프루버라고 부르고, 검증하는 애를 우리는 베리파이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걸 이제 수학적 표현으로 쓰면은 프루버는 어떤 x랑 w를 가지고 파이로 표현되는 프루프를 만들고, 베리파이어는 x와 파이를 가지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애입니다. 이 x랑 w 파이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서 이 w를 뭐 위트니스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게 실제 내용이에요. 인포메이션인 거죠. EVM을 수행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이 x는 모든 곳에 공개되어 있는 퍼블릭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공개된 데이터와 그 실제 내용들을 가지고 수행한 걸로 엄청나게 작은 사이즈의 증명을 만들고, 그럼 이 베리파이어는 공개된 데이터와 이 증명을 가지고 이게 올바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라서, 이걸 다 하지 않고도 얘가 잘했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얘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크로마에서의 프루버랑 베리파이어가 뭘 갖고 실제 증명하고 검증하는지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프루버는 스테이트 루트, tx 루트, 물론 이거보다 사실 원래 더 많아요. 많이 줄여서 표현한 건데 대충 이 정도 느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루트 1, 그 다음에 스테이트 0, tx, 스테이트 1을 가지고 프루프를 만들고, 베리파이어는 스테이트 루트 0, tx 루트 0, 스테이트 루트 1과 파이를 가지고 true, false를 검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이거 세미콜론으로 구분해 놓은 부분이 이제 요거는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막 우리 크로마에 보면은 시퀀서랑 그다음에 밸리데이터가 있어가지고 밸리데이터가 뭐 아웃풋을 제출한다 이런 얘기를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아웃풋 안에 이런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레이어 1, 이더리움에 기록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스테이트랑 트랜잭션이랑 S1 이런 것들은 사실 시퀀서가 다 처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엄청나게 압축한 다음에 다시 L1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막 다 실행하고 이럴 필요 없어서 이 공개된 데이터와 파일을 가지고 내가 이 트랜잭션 잘 수행했구나 이거를 이제 검증하는 일을 우리 크로마에서의 GK EVM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나면은 이제 GK EVM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비개발자분들은 이 얘기를 많이 듣진 못하셨을 수도 있고 L2 팀은 GK EVM의 프론트엔드, 백엔드 막 이런 내용들을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GK EVM은 프론트엔드랑 백엔드가 있는데 사실 이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라는 단어는 GK EVM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많이 듣잖아요. 여기는 에코 분들이 안 계셔서 예시를 못 드리겠네. 아, 네, 컨트랙트라서 좀 달라.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죠? 이걸 웹 애플리케이션이랑 똑같이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이 백엔드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엔드에 막 데이터들도 다 들어있고 여기서 많은 연산들도 하고 제가 정의하는 이 정의는 약간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정의하는 이 백엔드는 얘가 실질적으로 이 상태들을 바꾸는 애가 백엔드예요. 막 더하기도 하고 뭐 빼기도 하고 삭제도 하고 추가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애고 이 프론트엔드가 하는 일은 어떠한 인풋 데이터를 백엔드가 이해할 수 있는 포맷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웹 비유로 돌아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유저가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 하는 행동들은 뭐 클릭, 스크롤, 타이핑 막 이런 행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저가 실질적으로 넣는 인풋 데이터거든요. 근데 그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가지고 백엔드가 데이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프론트엔드에서는 내가 클릭한 거가 뭘 클릭한 거고 이걸 클릭하면 어떤 동작이 사실 일어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코드로 다 바꿔줘가지고 그 데이터를 백엔드와 약속된 형식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면 뭐 그게 JSON 뭐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폼 데이터의 형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백엔드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바꿔가지고 백엔드한테 전달을 해주면은 그럼 백엔드가 그 데이터를 갖고 아 얘가 뭐 이번에 회원가입을 했는데 거기서 넣은 이메일이랑 패스워드는 이거구나. 그럼 그거에 맞게 나는 어카운트를 만들어줘야겠다 해서 만들어주고 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응답을 다시 프론트엔드에 돌려주면은 프론트엔드는 또다시 이제 유저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 방식, 그래픽 UI라든지 아니면 뭐 텍스트라든지 이런 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GKVM에서의 프론트엔드, 백엔드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이런 프루프를 만들거나 하는 모든 작업은 GKVM 백엔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뭐 여기에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제 헤일로2 같은 이제 모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가 GKVM에서 실질적으로 넣어줄 데이터들은 막 뭐 우리가 만드는 거가 EVM이 하는 일들을 얘가 이해할 수 있게 바꿔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라이언이 Y 타키온이라는 미디엄 아티클을 썼을 때 포함한 도식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건데 모델을 arithmetic constraints, 그러니까 수학적인 어떤 제약 조건들로 바꿔주고 그냥 이게 프론트엔드가 하는 역할이고 이걸 인풋으로 받은
백엔드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백엔드가 하는 일인데, 여기서 이제 굵은 네모 직선으로 이루어진 곳들이 얘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나온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아웃풋이나 혹은 인풋으로 나온 거. 그러니까 GK EVM에서의 모델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EVM인 거고, 우리는 이 EVM을 어떤 뭐 서킷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수학적 제약 조건을 걸어주면은, 그리고 이 수학적 제약 조건으로 왜 거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 대답은 그게 백엔드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라서 그래요 라고 밖에 대답을 못 해줘요. 그러면 이 수학적 제약 조건들을 가지고 이 백엔드는 다항식들을 막 만듭니다. 그리고 이 다항식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 어떤 암호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에 넣어서, 아까 얘기 나왔던 이 X랑 W가 내용이고 X가 공개된 데이터라고 얘기했죠. 요거를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어떤 프루프 하나를 만들어내게 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일단은 개괄적인 내용인데, 혹시 이해 안 되셨던 부분이나 질문하고 싶으셨던 부분이 있으면 지금 한번 Q&A를 갖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없으시면은 사실 이제 막 뭐 여기서도 질문이 사실 나와야 될, 그러니까 질문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막 왜 다항식으로 만들어요? 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것까지 설명하려고 하면은 너무 사실 길어지게 됩니다. 막 다항식이 아니라 뭐 벡터로도 표현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안녕하세요. 갑자기 부담이 2배로 늘었어.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백엔드에서 하는 것까지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지금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엄청나게 간단한 예시, 이건 예전에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만든 애가 그 자기 미디엄 글에서 썼던 예시를 가져와가지고 프론트엔드에서 엄청나게 간단한 예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수학적으로 쫙 한번 가보려고 해요. 아까 GK가 인포메이션을 공개하지 않고도 내가 이걸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x 3승 플러스 x 플러스 5가 35가 되게 하는 x를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R1CS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백엔드가 이해할 수 있는 폼으로 바꿔보려고 할 거예요. 참고로 여기 답은 3이에요. 3을 넣으면 35가 되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알고 있으면 쉬운데 그냥 풀려고 하면은 3차 방정식이라 매우 어렵겠죠. 이제 R1CS가 대표적인, 그러니까 뭐 유명한 이제 프론트엔드, GK의 프론트엔드 알고리즘 중, 알고리즘 해프면 좀 애매하긴 해. 뭐라 그랬었죠? 컨스트레인트 시스템. 아리스메타이즈, 네, 맞아. 산술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는 그냥 모든 계산 과정을 뭐 A 곱하기 B는 C 꼴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막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해보면은
사칙 연산이 뭐 컴퓨터가 뭐 표현하기 쉬운 부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수학적으로 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게 왜 그런가까지는 조사를 못했어요. 아무튼 그냥 이 규칙 아까 constraint system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델 프론트엔드가 모델을 넣으면 그게 arithmetic constraints로 나온다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제약 조건들 하에서 뭔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 꼴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처음에 이제 비탈릭이 든 예시에서는 우선 이 x3승이라는 놈을 y로 되게 간단하게 치환을 해봐요. 그러면 이 식은 x 플러스 y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고 어떤 중간 단계 하나로 이런 기호를 그냥 써서 표현했을 때 얘를 x 곱하기 x라고 표현하고 y는 곱하기 x로 표현할 수 있고 x 플러스 y 일단 다 적을게요. 이해 안 되셔도 그냥 보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이유가 뭐냐? 그럼 이거 a 곱하기 b는 c 꼴로 표현되는 거고 a 곱하기 b 이꼴 c 꼴로 표현이 되는 거고 이거는 a 더하기 b 이꼴 c인데 사실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럼 a 곱하기 b 이꼴 c가 되는 거고 이것도 이렇게 표현하면은 a 곱하기 b 이꼴 c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서킷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서킷은 이제 서킷의 정의를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뭐라 해야 되냐 DAG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비개발자단 설명을 아무튼 해보자. 이거를 뭔가 논리 구조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뭐 A랑 B 넣었는데 여기서 뭐 어떤 연산을 하고 이 연산한 값으로 또 다른 거랑 뭐 더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래프화해서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왜 이렇게 하는지도 설명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처음에 요 단계부터 하면은 우리는 x 두 개를 곱하면은 얘가 나오게 되고요. 이 곱한 거에다가 다시 x를 곱하면은 x를 곱하면은 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더하면은 얘가 나오게 되고 5를 더해주면은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부터 이제 멈추기 시작했다 그죠? 마고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왜 하는 거지? 일단 시작한 게 뭐 잘 못 따라오셔도 한번 끝까지 일단 해보긴 할게요. 우리 이제 A 곱하기 B 이꼴 C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에 해당하는 놈이 있을 거고 B에 해당하는 놈이 있을 거고 C에 해당하는 놈이 있을 텐데 우리 이 각각 하나의 연산들을 A, B, C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적어 볼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인풋이나 그러니까 입력해주는 값과 나오는 값이 있을 텐데 입력해주는 값으로 쓸 수 있는 건 1이랑 x 여기에 x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게 아웃풋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아웃이라 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sim이나 y나 sim2 이런 애들이 결국 우리가 이걸 연산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프루프를 만들 때 여기서 요거가 공개된 데이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둘 다 쓸 수 있는 데이터니까 요게 요 놈이 될 거고요. 여기 W에 해당하는 애들이 요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 1, x, out 이제 이게 퍼블릭 데이터. 그 다음에 퍼블릭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저거는 퍼블릭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X를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X를 퍼블릭으로 그쵸, x를 몰라야 돼. ES에서는 프라이빗이긴 한데 그러면 퍼블릭 뭐 내용 이거는 일단은 잊어버려 주시고 이게 첫 번째 연산을 하면은 곱하기니까 그냥 A랑 B를 곱했을 때 C가 나온다는 얘기를 여기 행렬로 표현할 거거든요. X랑 X를 곱해서 sim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A 곱하기 B 이퀄 C. 그 나머지는 0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었어요. 두 번째 스텝에서는 여기 나온 이게 sim 1이었고 얘랑 x랑 곱해가지고 y가 나오는 거죠. 이걸 또다시 여기서 표현하면은 x랑 sim 1을 곱해서 y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스텝을 했고, 세 번째 스텝으로 y랑 x를 더해가지고 sim 2가 나오는 건데, 아까 sim 2는 x 플러스 y 곱하기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a고 요게 b인 거예요. a 곱하기 b 이퀄 c 이퀄로 표현했을 때, 그럼 a에다가 x 플러스 y니까 x 플러스 y를 넣고, b에다가는 1 곱하는 거니까 1 넣고, 이걸 했을 때 c에서 sim 2가 나와야 되는, 이렇게 세 번째 과정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과정에서는 5랑 sim 2를 더하는데, 이것도 이거랑 1을 곱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 1에다가 5 곱하면 5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5 넣어주고, sim 2에다가 1 넣어주고, 다시 b에는 1 곱하는 거니까 1 넣어주면은 c가 out이 나와야 돼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이 계산을, 이런 행렬을 A, B, C 행렬을 세 개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A, B, C가 각각 있으니까 요거를 A만 모으고 B만 모으고 C만 모으면은 행렬을 세 개를 뽑아낼 수 있겠죠. 이제 이건 했으니까 지우고, A는 0, 1, 0, 0, 0, 0, 다시 0, 1, 0, 0, 0, 0, 0, 1, 0, 0, 1, 0, 5, 0, 0, 0, 0, 1. B는 0, 1, 0, 0, 0, 0, 0, 0, 0, 1, 0, 0, 1, 0, 0, 0, 0, 0, 다시 1, 0, 0, 0, 0, 0. C는 0, 0, 0, 1, 0, 0, 0, 1, 0, 0, 0, 0, 0, 0, 1, 0, 0, 1, 0, 0, 0. 이렇게 행렬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게 이제 아론 CS의 결과물. 여기까지가 그 GK EVM 프론트엔드가 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건 이제 RonCS라는 컨스트레인트 시스템을 쓰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저희는 RonCS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말고 또 다른 형태로 나오게 돼요. 저희는 약간 좀 더 스도쿠 같은 형태로 테이블에 값이 넣어진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뭐 우리 백엔드가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지, 걔가 어떤 인풋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아무튼 간에 지금 우리는 x 3승 플러스 x 플러스 5 이꼴 뭐 35였는데, 아무튼 요 연산을 행렬이라는 형태로 바꿔주는 걸 한 거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웹 애플리케이션에서의 프론트엔드는 사람들의 클릭이나 뭐 타이핑이나 스크롤링 이런 이벤트를 백엔드가 이해할 수 있는 제이슨이나 뭐 폼 데이터와 같은 형식으로 바꿔주는 것까지가 프론트엔드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GKVM에서의 프론트엔드는 뭐 요게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거를 백엔드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것까지가 이제 프론트엔드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 크로마에 보면은 이제 GK EVM 서킷라고 하는 GitHub 리포지토리가 있고, 여기에는 막 트랜잭션 서킷 뭐 또 뭐 있죠? 서킷들이 엄청 많단 말이지. 네, 스테이트 서킷 막 되게 많은데, 그게 결국 그 EVM에서 아까 얘기했던 스테이트 트랜지션 머신,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에서 하는 여러 가지 뭐 스테이트 트랜지션이라든지 그냥 트랜잭션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이 서킷에다가 넣으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헤일로2 백엔드가 이해할 수 있는 테이블 형식으로 뽑아주는 거를 이제 루크랑 이든이랑 막뭐 서킷 작업들을 많이 해주셨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서킷이 프론트엔드.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GKVM 프론트엔드인 거고, 그럼 이제 GKVM 백엔드에서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하는 게, 하나가 이제 define polynomial,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cryptographic proving system, 이렇게 두 단계가 있는데, 이 define polynomial은 이런 뭐 행렬이든 아니면은 뭐 테이블 데이터든 이런 서킷이 만들어준 데이터를 다항식으로 다시 또 바꿔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 다항식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겠네. 시간이 남았네. 이건 또 이제 어떤 식으로 다항식으로 바꾸냐면요. 다항식 바꾸기 전에 왜 다항식 바꾸는지 이 예제가 있으면은 보여드리기 쉬울 것 같아서. 네. 근데 만약에 저게 만족한지 알려면은 이게 매번 체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왜냐면 아까 우리가 4개 4행이니까 4행이 다 만족하는지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GK가 아까 말씀하신 요건이 간결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 매번 체크하면은 사실 간결하지 않잖아요. 한 번만에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간결한 거고, 사실 이게 우리는 저런 게 엄청 많단 말이죠. 그거를 이더리움 컨트랙에서 여기 뭐 1000번을 하면은 가스가 부족해서 못할 거잖아요. 그걸 한 번만 하고 쉽다라는 얘기가 들어가면서 다항식이 나오면 어떨까 싶게 돼요. 예를 들어서 다항식을 저거 같은 경우에는 3차 다항식을 만들 거예요, 이번에. 근데 1을 넣으면은 첫 번째 행이 나오고, 2를 넣으면 두 번째 행, 3을 넣으면 세 번째 행, 4를 넣으면 네 번째 행을 나오게 하는 다항식을 저 같은 6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항식에 어떤 랜덤한 값을 넣을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이 사람은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게 나오는 게 나오면 어떨까 싶어요. 그게 두 단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라이언이 말씀하신 게 사실 매우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다항식으로 만들고 또 이제 그거를 커밋까지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4번 체크해야 되는데 이거를 또 다시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A는 AX라는 다항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면은 그냥 한 번만 넣어도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니까 한 번 더 싸지게 되는 거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6개가 있어서 이건 디그리가 6라고 표현해야 돼. 아, 이거 디그리 3죠. 요거. 예. 디그리가 3, 그러니까 이거 디그리까지 설명, 이게 3차 다항식이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일단 A에 대해서만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이제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되게 추상적으로만 설명을 하면은, 이 A라는 애는 얘를 내가 다항식으로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 각각의 열을 다항식으로 우선 먼저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만들려면은 아까 말했듯이 1 넣었을 때 첫 번째 행, 2 넣었을 때 두 번째 행, 3 넣었을 때 세 번째 행, 4 넣었을 때 네 번째 행이 나오도록 만들려면은 간단하죠. 그냥 이제 첫 번째 열 같은 경우에는 A1에다가 1을 넣으면은 0이 되고, A2에다가 A1에다가 2를 넣으면 또 0이 되고, A1에 3을 넣으면 0이 되는데 A1에 4를 넣으면 5가 되는 어떤 다항식이 A1X인 거고, 마찬가지로 뭐 A2에 1을 넣으면 1이 되고, A2에 2를 넣으면 1이 되고, A2에 3을 넣으면 1이 되는데 A2에 4를 넣으면 0을 만족시키는 뭐 어떤 다항식이 있다면은 이제 그게 A2X로 표현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3차 다항식이 되는지는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막 중학교 때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점 2개 지나는 함수는 1차 함수면 되고 점 3개 지나는 건 2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점 4개 지나는 함수니까 얘는 3차 함수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행렬들의 혹은 매트릭스의 행의 개수가 이거의 디그리, 차수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다항식으로만 바꿔도 연산이 한번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서킷들은 이 차수 자체가 막 2의 20승 이래요. 대충 뭐 한 100만이 넘죠. 그러면은 이거를 또 다시 다항식이 아무리 한 번만 해서 된다고 해도 이거 자체가 데이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또 그대로 베리파이한테 던져준다거나 이런 걸 하면은 이더리움은 항상 데이터의 연산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가스비랑 직결되기 때문에 너무 무거워져서 이걸 또 다시 더 작은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뭐 해시나 포인트 같이 또 작게 만든 작업을 또 한 번 하거든요. 이제 이거를 우리는 커밋이라고 사실 부르고. 근데 여기까지는 오늘 못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다항식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것, 그 다음에 만들어진 다항식을 다시 또 더 작게 표현하는 것까지가 이제 백엔드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뭐 이걸 세부적으로 다 하진 말고, 심지어 이건 하려고 해도 뭐 코드 돌려야 되거든요.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 다 하고 나면은 결국에는 그럼 우리는 어떤 AX에다가 BX를 곱하면 CX가 나오는 다항식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과정을 하고 나면은. 근데 이 얘기는 AX 곱하기 BX 마이너스 CX가 뭐 0인 거랑 똑같은데, 요거를 또 다른 어떤 다항식 PX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 PX를 조금 더 간결하게 표시할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걸 만들 때 사용한 것 자체가 1, 2, 3, 4를 넣으면 이게 만족한다는 걸 우리가 조건을 정하면서 이 다항식들을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1 넣으면 0일 거고 2 넣으면 0일 거고 3 넣으면 0일 거고 4 넣으면 0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px라는 함수는 x-1, x-2, x-3, x-4를 인수로 가지는 어떤 다항식이 되어야 되고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클로에? 안 돼요? 어떤 다항식이 예? 예, 예를 들면 어떤 다항식이 fx라는 놈이 있어요. 다항식이에요. 근데 f1은 0이래요. 그럼 1 넣으면 0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근데 그러면 x-1 곱하기 어떤 뭐 hx gx로 표현할까? gx로 표현하면은 이거는 1 넣으면은 여기 0 돼가지고 이거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 넣었는데 어떤 n을 넣었는데 0이 되면은 그 다항식은 무조건 x-n을 인수로 가져요. 이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다항식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이걸 만들 때부터 애초부터 1 넣으면 요거, 2 넣으면 요거, 3 넣으면 요거, 4 넣으면 요거 나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행렬이 a 곱하기 b 이꼴 c를 만족하는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고생스럽겠지만 한 번만 풀어주시면 안 돼요? a1x 더하기 a2x 더하기 a6x 하고 곱하기 바로 b1x 더하기 b6x 적고 는 c1x 더 c6x까지 한 번만 쭉 적어주시겠어요? 그걸 적으면은 요 부분에 도움이 되나요? 왜냐면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AX를 길게 적어주세요. 네. 그게 아니라 뭘 얘기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네. A1X라고 하는 다항식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거를 6개를 쭉 적거나 아니면 시그마로 곱하기 맞아요. 그 i는 1부터 6 곱하기 시그마 또 하고 시그마 또 하고 시간 또 해야지. dx는 그거잖아요. 네. 근데 x에 들어갈 게 1, 2, 3, 4고 근데 A1에 1 넣은 게 0이 나온 거고 A2에 1 넣은 게 1 나온 거고 포인팅이 잘 되죠. A3에 1 넣은 게 0 나온 거고 1 넣었을 때는 그러니까 0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그게 그렇게 나오는 거고 맞아요. B에다가 1 넣으면 또 0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그렇죠. 0 나올 거고 C는 다시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0 이렇게 된다고. 그걸 x가 1부터 4까지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저거를 우변으로 한번 이번에 는을 빼기로 바꿔주시겠어요? 저기 위에 식에서 뭐죠? 그거를 하고 그는 밑에 행을 내려서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x 빼기 4 하고 qx 적어주시면 예,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어진 거잖아요. 이런 거 이해가 혹시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거가 이해돼요? 그래?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돼요?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1, 2, 3, 4 넣으면 다 0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다항식인데 보면 이거 3차 다항식 곱하기 3차 다항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6차 다항식이 나오겠죠? 근데 6차 다항식을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애초부터 이게 인수인 걸 아니까 요것만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압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QX를 가지고도 또 뭔가 많은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저 여기서 그냥 이렇게만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저기서 숨겨야 되는 게 이제 A, B, C가 Q를 이제 숨겨야 되는 거예요. Q를 알고. 너희들이 Q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이제 우리는 GK는 랜덤으로, 그러니까 원래 정확히 검증을 하려면 4개가 맞는지를 4번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GK에서 하는 거는 이 중에 랜덤으로 하나를 찍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워킹하는지를 예제를 들어드리면 아보 씨가 1에서 9까지 하나만 골라봐요. 암수. 제가 95 하면 맞아요. 그렇죠. 이 원리. 왜냐면 아보가 정하는 숫자가 디그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건 디그리 1이고 이번에는 숫자 한 90개 골랐다 쳐요. 제가 100개 중에 90개 하면 맞추는 거 그럴 거잖아요. 95 하면 비슷한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이게 디그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쓰이는 디그리는 2의 20승이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2의 20승 쓰나요? 근데 제가 찍어야 되는 숫자 크기가 2의 256승이에요. 엄청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못 맞춰요. 그거는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와닿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라이언 한 말이 다 맞는데 조금 더 그 비개발자를 위한 단어로 바꿔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건 일단 알 수 있고, 그럼 요것만 알면은 결국 이거가 우리가 처음 계산하려고 했던 이 x 3승 플러스 x 플러스 5라는 함수를 이렇게 행렬로 바꿨고, 행렬로 바꾼 걸 다시 다항식으로 바꾼 다음에 그걸 다시 인수분해해가지고 이렇게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알면은 우리가 이게 뭔지, 이 QX가 뭔지를 알고 있다는 거를 상대한테 증명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이걸 푸는 답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요거를 내가 알고 있는지를 베리파이 하는 과정에서는 이 베리파이어가 야 그러면은 뭐 Q에다가 8 넣은 값은 뭐야? 라고 이렇게 띡 물어봐요. 그럼 내가 알고 있다면은 그 답을 할 수 있을 거고, 모르면 못 하겠죠. 근데 이제 라이언이 설명하려고 했던 포인트는 베리파이어가 물어봤는데 그걸 내가 찍었는데도 맞출 수도 있긴 하잖아. 그냥 찍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1부터 100 중에서 하나 생각하라고 했는데 기가 막히게 마고가 7 생각했는데 7 해가지고 맞출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에 대해서 라이언이 설명을 하려고 했었던 거고, 그 확률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 찍을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2의 256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디그리만큼의 확률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디그리가 2의 20승이라서 이거는 나누면 2의 236승분의 1이 될 거고, 대충 2의 10승이 1000 정도 되니까 요거는 230에다가 곱하기 3 한 공이 690개 있는 거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맞출 확률이. 그러니까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한두 번 랜덤으로만 찍어서 너 답 알아? 라고 물어봤을 때 얘가 답을 말해주면은 그건 얘가 답을 아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네. 답을 알고 있다는 거를 알리지 않고 답을 알고 있어를 출력하는 건데 네. 어떻게 연결? 그래서 원래 이제 그거는 그 솔루션 벡터로 이제 R1CS는 원래 솔루션 벡터까지 써가지고 그 1, 3, 35, 9, 27, 30 이게 x, y out 아니 1 x out sim 1 y sim 2였는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a랑 조합해가지고 그 폴리노미얼을 다시 만들어야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런 수학적인 부분을 저희가 이게 오늘 1시간 안에 안 끝날 것 같아서 모든 수학적인 부분은 다음번에 한번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정도로 KBM의 결과를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대충